해설사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안내를 시작하고 있고 안내할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사는 이 부분에서 청중들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배경 지식의 정도를 점검한 후 이것이 적음을 파악하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줄 치는 부분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시각자료를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해안에 그린 지도이고 이번 안내에서 다룰 국가 중요 어업유산 2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2015년에 남해군의 죽방령 어업이 제3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2020년에 견내량 해역의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이 제8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오늘 안내 대상이라는 점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죽방염에 대한 그림입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번 단락에서 제시할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해설자는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죽방염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물어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죽방염이 설치된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자, 이 부분 죽방염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고 또 발통부와 발창부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발통부는 원형입니다. 고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부분이고 발창부는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발통 쪽으로 갈수록 V자 형태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해서 죽방염의 구조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방염이 설치가 되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곳에 설치가 되는 이유는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림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니은과 디귿을 나눠 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일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기 위함일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은 니은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디귿에 대한 내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치에 따라서 내용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염두를 해두면 좋겠고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멸치대가 시야각이 넓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습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밀물대의 빠른 물살을 따라 발창부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발통 안에서 빙빙 돌게 된다. 썰물때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멸치를 포획한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죽방염을 활용해서 멸치를 포획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물과 썰물, 즉 조수의 흐름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죽방염의 장점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죽방염 어업은 조수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지리적 특성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품질 좋은 멸치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다라고 가치와 의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담화 표지를 통해서 화제가 전환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방염에 대한 이야기 대신 견내량 해역의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해설자는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 견내량 해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역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묻고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서 견내량 해역이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견내량 해역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밑줄 치는 것들이 전부 다 견내량 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미역이겠죠? 돌미역에 대한 설명은 이겁니다. 해서 어느 부분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좀 확인을 잘했으면 좋겠고,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형은 트리대를 축소한 모형입니다. 아까 문제와도 마찬가지인데 리을이나 미음이 사실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사실 여기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게 문제들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일반적인 돌미역 채취 방식은 손으로 떼는 겁니다. 언제? 썰물 때 무엇을 활용해서? 손을 활용해서. 하지만 견내량 해역에서는 예로부터 미역을 채취할 때 트리대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트리대의 구조와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트리대를 이용한 미역 채취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물의 흐름이 정체가 되는 때에 정체라고 하는 것은 유속이 느린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흐름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트리대를 바다에 놓고 살 부분으로 바위 위에 붙은 돌미역을 감아 올린다. 손 대신에 트리대를 쓰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사람의 힘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무동력 어선으로도 채취가 가능하고 손으로 뜯어 채취하는 방식보다 미역 종자의 훼손이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가치를 지닌 어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의 가치를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도 전통 어업 방식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안내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또 바라는 점, 당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